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월요일장, 오늘장에서 눈에 띄었던 주요 업종들의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관련주는 맑은 하늘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반도체 관련주는 흐린 하늘을 보였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관련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스페이스X의 자회사인 스타링크가 한국 서비스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SK와 KT와 함께 손을 잡고 올해 안에 위성통신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LG U+는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진 않아서 이번 협약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과기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궤도 위성은 지상과 가까워서 지연율이 낮고 기존의 지상통신의 음영 지역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통신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곳이 드물긴 하지만 미국이나 호주에 가시면 또 느려서 답답하신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차세대 통신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호주 등 국가에서는 필수적인 기술로 주목을 받는 만큼 오늘 이 소식이 나오면서 인공지능과 또 관련주들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관련주는 오늘 흐린 하늘을 보였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가 최근 장비 공급 업체에 납품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TSMC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오늘 국내 관련주들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수요 회복 지연으로 인해서 설비 반입에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AI 특수가 다른 부문의 둔화를 완전히 만회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인데요. 휴대전화와 노트북, 자동차 칩 등 아직도 부진한 분야가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산업 업황에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 TSMC가 이렇게 주춤하면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세를 보였고요. 국내 관련주들도 흐린 하늘을 보여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월요일장 눈에 띄었던 주요 업종들의 날씨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분의 대표님은 오늘장 또 어떻게 보셨을지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역시 저희와 함께 해줄 뉴스타க் 유창희 대표 그리고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희 대표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종목들 리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순위권에 올라온 유창희 대표님의 GI 이노베이션. 좀 뭐랄까 좀 갈 듯 말 듯 하다가 지금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뭐 지난주 화요일에 잘 가다가 그날 좀 이제 아무래도 제약바이오가 다 좀 흔들림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좀 오히려 10% 올랐다가 하락 마감했는데 그 이후에 좀 뚫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5%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충분히 아직 2주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직은 기운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은 행보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약간 조정이 있다가 계속 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힘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를 또 막판 대역전극을 보여줄 것 갔다가도 안 보여줄 것 같기도 하고 바이오가 또 한번 꺾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바이오주를 계속해서 가져오셨잖아요 그동안. 뭐 근데 바이오주는 아직은 좀 안 꺾였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AI 헬스케어, AI 관련된 바이오는 조금 꺾인 감이 좀 있지만 전통 제약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거나 하는 기업들은 오늘도 뭐 한 5, 6% 이상 오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쪽 섹터는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를 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금리 인상이 멈추고 이 돈이 이렇게 좀 돌다 보면 바이오까지 좀 상승. 왜냐면 바이오가 좀 많이 못 올라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미국 쪽도 그렇고 한국 쪽도 그렇고 그런 것도 사실이니까. 크게 올 것 같긴 하는데요. 그래요? 또 운에 맡기나요? 네, 제가 짝을 걸어보겠습니다. 홀짝 중에 짝으로 가보게요. 알겠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지지난달에 스타킹을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을 하셨고 100%가 넘었잖아요. 그렇죠. 120% 가까이 올랐던 그 종목이 있었고 그 이후로
예. 약간 좀 뭔가 좀 아직 순위권에 올라왔다가 좀 이번 주는 내려왔어요. 사실 제가 좀 요즘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고민 좀 많이 되는데 네. 그래요? 이게 최근에 인벤티지 랩이 어떤 기대감에 급등을 좀 했었고 이제 이게 시장 영향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조정받을 때 더 많이 빠지는 이 흐름이 좀 있는데 아직 뭐 추세는 있다. 아까 우리 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월 이벤트 뭐 10월 초에는 뭐 유럽 당뇨학회가 있고요. 당뇨학회 10월 중순에는 종양학회 있고 11월에는 뭐 알츠하이머 등등의 아주 바이오 이벤트는 12월까지 무궁무진하게 좀 많기 때문에 아직 뭐 투자 심리가 꺾인 것은 아니다. 다만 비만 치료제의 어떤 기대감들이 지금 뭐 일부 차익 매물 반영이 좀 됐는데 그래도 10월 초 이 당뇨학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더 이어간다면 추세 전환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난주 화요일 날 사실 시가가 너무 높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점이 좀 저는 없었는데 그러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은 좀 더 심사숙고해봤습니다. 심사숙고해보군요. 알겠습니다. 인벤티지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바이오의 이슈가 아직 많이 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계속 좀 지켜봐야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종목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전 종목이 별로 안 왔어요. 오늘 정말 주목해야 된다. 중요해요. 예, 어쨌든 정말 저도 주목할 겁니다. 그렇죠. 변형인 대표님 종목 기대해 주셔야 돼요. 오늘 월화수 목에다가 다음 주 뭐 며칠 이렇게 좀 있네요. 그죠. 다음 주 또 추석이라 월화수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4일 딱 그날까지 보는 걸로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열흘 정도 한번 또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 오늘 종목 기대가 아주 많이 갑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인지 이분께 확인해 보죠.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 네, 내일은 스타킹 오늘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변형인 대표님은 뜨거운 젠큐릭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11%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을 마감했고요. 유창희 대표님은 솔리드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1%대 약세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먼저 변형인 대표님 심사숙고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젠큐릭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암을 조기에 예방해서 2025년까지 암 관련 사망률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미국의 캔서 문샷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대거 참여했는데요. 암 분자 진단 전문 기업인 젠큐릭스 역시 멤버로 참여를 했습니다. 폐암 유전자 돌연변이 선별용 PCR 검사 기술인 드로플렉스를 활용해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드로플렉스는 환자에게 적합한 항암제를 찾아주는 분자 진단 서비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유명 기업에도 빠르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까지는 또 50개 병원에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젠큐릭스 오늘도 이렇게 미국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뜨거웠는데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변형인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잠을 못 주무신다는 변형인 대표님이 젠큐릭스를 들고 왔습니다. 바이오를 또 들고 오셨어요. 젠큐릭스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사실 후보군에 있었던 종목이었어요. 계속 좀 주시를 좀 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았고 단순한 어떤 기대감만 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 회사는요, 액체 생검 그리고 바이오마커의 기술 진단 전문 기업이에요. 액체 생검은 뭐냐면 사람의 이 피나 이 체액을 통해서 암을 진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뭐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뭐 CT를 찍으면서 조영제를 삽입하고 뭐 초음파 방식이든 뭐 혈액 방식이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하지만 이게 잘 발견되는 암종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좀 발견이 어려운 뭐 췌장암 같은 경우는 이미 발견됐으면 상당히 좀 진화된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은데 이런 진단 시약은 이 혈액과 이 체액을 통해서 암 유무를 좀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혈액을 채취하고 종합 검진을 한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종합 검진, 뭐 위내시경, 뭐 대장내시경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전 주기적으로 좀 혈압을 체크해요. 근데 혈액에서 암을 발견할 수 있는 시약이 좀 있다고 해서 그 검사까지 저는 받았거든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진보한 겁니까, 그래? 지금 현재 기술에서는 뭐 조기 진단에 관련된 건 사실상 조금 정확도는 좀 많이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예후 진단이라고 해서 이미 발병, 암 환자가 수술을 마치고 난 이후에 10년간 재발이 됐는지 또는 다시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진단 시약이다. 그래서 기존의 환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제는 이 예후 진단 시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앞으로 이 조기 진단 시약의 부분에서는 계속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어떤 숙제를 안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전이에 대한 어떤 이 여부를 그러네요. 빠르게 좀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이 효과도 측면에서 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일단 이 미국의 암 정복 프로젝트 2025년도까지 사망률을 50% 미만으로 좀 낮추겠다라는 미국의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문샷의 이 진단 시약 기업으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이 참여를 하는 이 회사가 최초로? 바로 이 젠큐릭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술이 정확도가 과연 있어 없어? 이 부분을 우리가 논하기보다는 이 회사의 현재 기술은 동양 여성에게 좀 특화된 유방암 예후 진단 시약이 현재 이 대형 병원에서 이미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과 신천 세브란스 병원 등 큰 병원에서. 예, 큰 병원에서 이미 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약 50개 병원의 이 유방암을 포함해서 뭐 폐암이라든가 대장암, 뭐 갑상선암 등등의 이 진단 시약이 예후 진단용으로 좀 사용이 된다. 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단순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가 아니라 지난 4월에는 사실 젠큐릭스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좀 추진하게 되면서 주가 좀 급락을 좀 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좀 조정을 좀 받았었고 이후에 2,700원, 7월 26일에 2,700원까지 조정을 좀 받았지만 다시금 이런 기대감들이 좀 수반돼서 현재 주가를 좀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좀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변영희 대표님이 차트 볼 때 약간 좀 다르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렇게 좀 빗살 무늬로 이렇게 좀 대져 있는 차트는 그건 무슨 구간을 표현하는 겁니까? 저건 좀 예전부터 좀 궁금했었어요. 제가 차트에. 이거는 원래 좀 방송에서는 아까 제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기본 차트 유형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뭐 음운이냐 양운이냐 좀 이런 표시예요, 사실은. 제가 좀 보는 저만 좀 개인적인 좀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저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진짜 참빗 같아요, 참빗.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빗살 무늬가 돼 있어가지고 이 잡을 때 참빗 같은 느낌? 낙서를 했나 약간 봤었는데 이거 특별한 건 아니군요. 뭐 올랐나 내렸나 뭐 이런 걸 좀 표현하는 그런 차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갈 것 같습니까? 아니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OX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X.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역시 항상 스타킹 X를 두는 두 인물이 계시죠. 정태근 이사, 유창희 대표. 항상. 항상 좀 X를 자주. 절대 오가 없어요. 왜 X를 드셨습니까? 일단은 뭐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2,700원대에서 9,000원대까지 올라왔으면 더 이상 올라가는 욕심이다 생각하고 있고 캔셔문삿 뭐 엄청난 뭐 이렇게 예전에 미국이 달 정복한 것처럼 달을 암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암을 정복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화당의 그 어떤 후보가 나와도 진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뭐 트럼프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저번에 딱 대통령 되자마자 했었던 게 뭐냐면은 오바마가 했었던 건강보험 바로 철폐. 그리고 환경 기후 바로 탈퇴. 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고 캔셔문삿이 아직은 적용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일단 많이 올라왔고. 네, 많이 올라왔죠. 저점 대비해서 한 4배 올라왔으면 4배나 올라왔어. 많이 올라왔다. 미국의 정치권에 대비해 보면 아직까지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쵸, 날아갈 수 있다. 트럼프가 되면 또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전 정권에서 했던 이제 뭐 공약이나 이런 걸 다 그냥 이제 싸그리 다. 그렇죠. 정책을 바꾸니까요. 자, 변희 대표님 여기서 뭐 짧게 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전일 시가총액이 1,020억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었죠. 그렇죠. 1,000억 미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주목해볼 포인트가 AI입니다. 지금 AI 인공지능과 결합된 전립선 암에 대한 진단 시약, 이 서비스에 관련된 어떤 협업 기대감인데 그렇군요. 일단 테마는 의료 AI 테마와 좀 병행이 됐어요. 그래서 10월에 종양학회 기대감들 지금 앞으로 한 9월 셋째 주 이후 넷째 주부터는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면서 어떤 이 투자 심리가 좀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이 포인트로 좀 저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시가총액의 여력이 1,000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대규모 유증 때문에 사실 조정받으면서 시총이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밀려있던 상황. 근데 과거 주가 추이를 보면 지금은 회사 거의 뭐 10,000원대 이상에서 좀 형성돼 있던 겁니다. 거의 뭐 20,000원대. 지금 뭐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보면은 2021년 9월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17,000원에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죠. 그러네요. 유상증자 이후에 저점을 좀 깼는데 지금 여기서 추세 전환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과연
여기가 끝인가라는 관점에서 시가총액이 아직도 굉장히 좀 저렴하다. 의료 AI 테마에 비해서 굉장히 시총에 대한 어떤 메리트. 그래서 재료화되는 관점 그리고 이 현재 어떤 이 추세점에서도 이 수급상에서도 사실 추세가 좀 꺾이지는 않았다.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이 높은 가격에서 내려왔다 다시 반등하는 모양새네요. 전체적인 차트를 저도 이제 봤는데 앞에를 못 봤다가 좀 보니까 좀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높은 금액에서 많이 내려왔다 다시 반등하는 모양새이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죠. 네, 젠큐리스 목표가로 11,000원 그리고 손절가 7,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택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용 씨 준비되셨습니까? 됐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매수. 매수하는군요. 어떻게 이렇게 엇갈릴 수가 있죠? 야. 저는 매수입니다. 왜 매수해요? 사실 그 지난달에 제가 그 너무 1위가 확고하게 가다가 제가 그걸 잡으려다가 바이오를 다 샀잖아요. 맞아요. 그때 저번 달에 진짜 다 차트 샀어. 밖으로 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네. 바이오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 저번 달에. 바이오가 약간 좀 때가 안 맞았었는데 맞아요. 제가 이번에도 바이오를 한번 좀 매수를 하면서 사실 지금 1위를 잡을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는 종목으로 봤을 때 바이오밖에 없는 것 같다. 솔직히 뭐 이런 그렇죠. 현재 생각도 상태는 좀 좀 그러지 않았을까. 들어요. 그래서 좀 약간 이번 달도 이렇게 위험을 좀 감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겠다. 승부수를 거는군요. 지금 승부수 걸어야 될 때 3주 차기 때문에 승부수 걸고요. 예, 승부수 못 걸리면 또 울차트 되겠죠. 또 다 밖으로 다 나가고. 근데 한번 승부가 나오면은 크게 승부가 날 수 그렇죠. 있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젠포트에 올려서 한 달 동안의 수익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알아보죠. 자,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 네, 이번에는 유창일 대표님의 솔리드입니다.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솔리드인데요. 장기적인 실적 안정성에 집중해보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2022년 3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는 솔리드인데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계속해서 수요는 늘어나면서 2024년까지 이익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G와 6G 투자까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더욱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관공서 수주와 함께 매출 성과가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장비 업종 내에서 국내에서는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아직 솔리드는 기대만큼 주가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솔리드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유창희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 네. 솔리드인데요. 솔리드. 제가 중학교 때 별명이 솔리드의 김주환 씨. 잠깐만 약간 정말 느낌이 약간 있는데요. 그래서 왠지 정이 가는 종목이에요. 약간 어디서 있어요. 좀 귀를 기울여서 시험만 들어보도록 그려도. 그래서 톡쌤 약간 그리면은. 주창희 대표님 솔리드 어떤 네, 종목입니까? 저도 솔리드 천생연분 좋아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때는 뭐 그때가 다 네, 좋아했죠. 네. 우리 다 그랬죠. 네. 솔리드 5G, 네. 6G 관련된 네. 통신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리드가? 네. 뭐 오늘 좀 이슈가 좀 있었죠. 스타링크 저궤도 위성.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SK텔레콤하고 KT랑 이제 서비스를 좀 진행한다고 했는데 저궤도 위성이 들어올수록 5G가 됐든 6G가 됐든 이런 통신 장비의 투자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까지는 미국 DAS, 미국 통신 중계기 장비 관련된 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 관련돼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잡혀요. 그러면서 실적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보여줬는데 또 하나가 이 회사가 관공서, 해외 관공서 쪽에 상당히 그 계약을 잘 맺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쪽 관련해서 매출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매출 공백기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실적이 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5G에서 뭐 5.5 5G, 5.5G 그리고 뭐 6G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5G는 엄밀히 따지면 좀 약간 실패했죠. 실패작이에요. 뭐 이게 이게 5G가 맞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왜 잘못됐다 뭐 그런 얘기도 되게 많았었어요. 이게 사실 5G 투자 기대 많이 하시고 투자했던 그런 한창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두 분 다. 그렇죠. 근데 5G 주식 사신 분들 그때 많이 올랐다 그 이후에 다 너무 주구장창 하락을 했죠. 예. 솔리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5G는 4G 대비해서 이게 전파가 짧습니다, 기간이. 그리고 벽 같은 거를 뚫고 가지 못해요. 5G가?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건물도 많죠. 또 산도 많죠. 네네. 그러니까 5G가 약간 어울리지 않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통신사들이 정부가 투자 안 할 거면
주파수 내놔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줬어요? 네, 반납을 해버렸으니까요. 자신이 없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뭐 6G로 갈 건데 6G가 지금 2028년에 예상하고 있는데 조금 빨리 앞당겨져서 2026년 정도면은 도입이 될 거라 좀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솔리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점할 수 있다. 왜 선점할 수 있냐면은 오픈랜 이 시장 때문에 그래요. 오픈랜이라는 게 뭐냐면 그동안 이제 통신 장비라는 게 네. 특정 회사가 한번 선정이 되면 그 회사까지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든 기기든 이 서로 이게 상호 보완 이게 호환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는 뭐 LG 거 쓰다가 하나 하웨이 거 쓰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호환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업체가 선정을 하면은 계속 그 회사 걸 써야 되는데 하웨이가 약간 이제 보안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다폰이 오픈랜이라는 걸 영국에 있는 보다폰이라는 회사가 개발했는데 이건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기계만 갖다 놓으면 돼요. 기계만. 네, 기계만 갖다 놓으면은 통신이나 이런 서비스를 같이 연결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특정 회사에 치우친 게 아니라 여러 회사 걸 쓸 수가 있다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근데 솔리드가 이쪽 관련해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매출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6G를 넘어갔을 때 지금 약간 관련된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주식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G가 서비스하지 않았지만 5G를 투자한다고 하면서 뭐 KMW에 관련된 종목들이 뭐 10배 이상이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 여름 이후부터는 6G에 대한 이슈들이 나올 거거든요. 특히 저궤도 위성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나온다라면 충분히 솔리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시장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게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무조건 있어요. 뭐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 네네. 하려면요. 그리고 또 AI 네. 뭐 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통신 서비스가 잘 이게 바탕이 되어 있어야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지. 네. 뭐 UAM에서 뭐 비행기 띄웠는데 통신 안 돼서 뚝 떨어지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런 자율주행 차들이 그렇게 해서 네. 도심 정체가 엄청 그러니까요. 크게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네, 기사가 그리고 났었던 적이 앞으로 있죠. 자율주행 시대가 왔을 때는 천재는 차량용 카메라로 하지만 이제는 통신으로 해서 모든 차량들을 다 그럼요. 통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본다라면 충분히 솔리드 주목해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미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6G가 과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때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5G 뭐 전 세계 최초 뭐 상용 그렇죠. 뭐 우리나라- 기사 나고 근데 사실 약간 좀 전에. 용두삼이었죠. 그때 당시에 좀 약간 좀 안타까웠던 일도 기억이 좀 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휴대폰 5G인데 안 터진다고 막 그랬어요. 야 내게도 잘 돼 LTE인데 잘 터지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심지어 아직도 단 한 번도 5G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자급제 휴대전화로 갔어요. 무조건 5G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작업체 저렴하던데. 예, 그래서 자급제로 저는 제 휴대전화 그냥 기계를 사가서 공기계에 넣었던 기억이 있는데 변형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글쎄요 미래가 맞긴 한데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종목은 맞는지에 대해서 네. 좀 궁금하거든요. 과연 자, 생각이 자, 어떨지. 어떻게 좀 자, O인지 X인지 한번 결정해 주시기 X 바랍니다. 했다고 뭐 자, 복수하지 하나, 마시고. 둘, 셋. 네. 야하! X입니다. X. 예. 왜 X입니까? 제가 유 대표님 종목 웬만하면 다 O 듭니다. 그렇죠. 그랬었죠. 지금 5G 업황이 사실 이게 지금 6G로 바로 넘어갈 수는 없다. 이게 미국에서도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때 2년 전부터 미국에 투자 확대한다 하면서 뭐 리포트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네네. 어느 순간 자체를 좀 감췄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후에는 사실상 이 5G 관련된 이슈가 이제 사라졌는데 네. 물론 이제 미국에서 연말까지 28GHz 뭐 45,000개 기지국 뭐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대형 경기장 여기에 이제 도입한다라고 했는데 연말까지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뭐 실적적으로 좀 이어지는 측면에서는 조금 신뢰성 관점에서 한 번 더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당장 그렇다. 한 번 정도 체크해야 된다. 뭐 이렇게 네.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을 안 듣겠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네, 죄송해요. 시간 시간 더 관계상 듣고 너무 싶지만, 오버돼서 예. 자, 마지막 목표가 네, 그래서 손절가. 일단은 뭐 예. 요즘에 보면 한 2년 가까이 좀 네.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거라서 단기 맞아요. 목표가 7,500원, 네. 5,400원이 손절가입니다. 그래서 5,4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알겠습니다. 확실한 네.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중희 대표님 말 들으면은 진짜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경우가 많긴 해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짚어주신 내용 같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패스. 패스! 예. 네. 5G에 전 너무 뒤었어요. 저는 5G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이제 네. 6G에 좀 기대를 걸어봅니다. 5G 건너뛰고 6G로. 6G. 중국에 카드 안 쓰고 바로 앱으로 가듯이. 바로 가야죠. 현금에서 바로 앱으로 가듯이 그런 결과. 이거 뭐 예. 2주 안에 뭐 좋은 성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졸탄의 포트에 올려서 한 달 동안 수익률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좋은 정보 가져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네. 이재용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